안녕하세요. 군사돋보기입니다. KF-11의 공동개발 파트너가 드디어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로 바뀔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. 현지 시각 3월 1일 폴란드 현지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KF-1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서 국방 예산이 아닌 다른 별도의 군사기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하자면 이는 폴란드 정부가 예산을 따로 마련해 자국 국방부에게 한국의 KF-11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폴란드 국방부에서 KF-11 개발 참여를 고려한다면 여러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지만 폴란드 정부가 따로 기금을 마련해 KF-11 개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정도라면 우리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입니다. 우리나라와 협상이 이뤄질 경우 1조 원이 넘는 개발 분담금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는 신용불량 국가 인도네시아를 KF-11 개발 프로그램에서 쫓아내버리고 대신 폴란드를 공동개발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인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폴란드는 우리의 국산 전투기 KF-11 보라매를 얼마나 강력한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.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전부터 폴란드가 우리 한국의 KF-1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공동 파트너가 되거나 도입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. 2022년 폴란드는 현실로 닥친 러시아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잠재적으로 그 규모가 40조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의 한국 무기 도입을 시작했는데요. 폴란드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 했던 F-16V가 지연될 것에 대한 대안으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FA-50PL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. 이 FA-50PL 전투기와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-11 보라매는 서로 기종 간 호환성이 높기에 폴란드에게 있어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. 더구나 KF-11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해 항공기 제작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면 이는 정체되어 있는 폴란드의 항공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미그-19 전투기를 공유하며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나쁜 선택이 아니며 나토 표준 무장들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KF-11을 폴란드가 운용하는 것은 꽤나 괜찮은 선택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. 그런 만큼 한 기사 보도가 이레네우스 노와크 폴란드 공군 준장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외국인 조종사로서는 처음으로 KF-11 전투기 시뮬레이터에 탑승해봤다고 하는데요. 그는 폴란드 제2항공군 사령관이며 F-16 전투기를 조종해왔고 F-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조종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는 2022년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계약에 있어 공군 대표 중 한 명으로 카이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내한한 실무진 중 한 명이었는데요. 그리고 2022년 12월 3일에는 전직 폴란드 육군 소령이자 법정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마이클 자흐가 이날 있었던 회의를 통해 KF-11의 폴란드 개량형인 KF-11PL 전투기를 폴란드에서 공동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이미 이 같은 상황들을 볼 때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KF-1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 기술자 및 조종사들은 KF-11 전투기의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철저히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. 여태 여러 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1조 원이 넘게 남아있는 KF-11의 분담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내지 않으면서 이로는 KF-11과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기체들을 도입하려는 행보를 취하며 우리 한국과 카이를 기만해왔습니다.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여기저기 온갖 전투기란 전투기는 다 사려 하는데 무슨 전투기 백화점이라도 차리려고 하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인도네시아는 마치 한국 너희도 우리한테 KF-11 팔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. KF-11 안 사고 다른 전투기 도입으로 확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. KF-11 팔고 싶으면 핵심 기술 이전 더 많이 해주고 분담금도 더 깎아주고 해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데요. 그러나 폴란드가 KF-11 전투기 공동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우리 한국과 카이에서도 날강도나 다름없는 갑질식 협상 전략을 계속 시도하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에 이 같은 그들의 기만에 질린 나머지 폴란드를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개발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2월 22일 여러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KF-11 사업과 관련해 공군 조종사 2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 KF-11 전투기 비행 연습을 했을 뿐 분담금을 계속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조종사들에게 실제 시제기에 시험 비행이 허가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 카이 측 관계자는 밝혔는데요. 그리고 폴란드가 KF-11의 공동개발국이 될 가능성은 최근 더욱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디펜스24의 3월 1일 보도에서 폴란드는 정부 관계 부처와 항공기 생산업체인 WZL 등이 서로 각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협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. 보도에서는 폴란드 정부 및 방산업체들이 한국 FA-50PL 전투기 도입으로 시작된 한국과 폴란드의 항공산업 협력이 KF-11 전투기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. 폴란드의 항공기 생산업체인 WZL은 현재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및 수송기를 창정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를 넘어 최신형 전투기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. 한국은 폴란드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파트너로서 떠오르고 있는데요. 폴란드 공군에서는 KF-11 전투기가 폴란드에 도입된다는 결정만 내려진다면 관계
부처들과 업체들이 곧바로 KF-21 전투기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완성된 기체뿐만 아니라 KF-21 전투기에 필요한 여러 각종 부품들 또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. 폴란드 공군에서는 KF-21 전투기의 경우 2026년은 되어야 양산될 것이기에 그때까지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, 디펜스24의 보도에서는 KF-21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급으로 분류하는 등 언론 매체들의 언급에서도 확 달라진 KF-21 전투기의 위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. 디펜스24의 보도에서는 당초 4세대 플러스급으로 기획된 것이 KF-21 전투기이지만 개발 단계부터 KF-21은 5세대 전투기의 기본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4세대 전투기이기에 앞으로 KF-21 블록2, KF-21 블록3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. 그와 함께 폴란드는 한국에게도 개발비 분담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유로운 재정 능력과 결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, 국제적 신용도에 있어서도 신용불량 국가 인도네시아 따위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개발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. 현재 폴란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카이에서도 폴란드의 KF-21 공동개발국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누가 봐도 폴란드는 인도네시아보다 100배, 1000배는 더 좋은 공동개발국 후보인 만큼 반드시 폴란드가 KF-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. 한편 KF-21의 공동개발국에서 탈락해 쫓겨나게 될 인도네시아는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까요? 인도네시아는 2022년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인도 디펜스 2022 전시회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한 스텔스 전투기 모급을 공개하며 결국 시커먼 속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. 이 기체 이름은 I-22 시카탄으로 밝혀졌는데, 이를 공개하는 의도는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도 이런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니 KF-21을 도입하지 못하게 되어도 아쉬울 것 없다. 한국은 KF-21을 우리에게 수출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양보하라 라는 사실상 강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. 그러나 대충 모양만 흉내낸 모급을 만드는 일이야 누구든 못할 것이 없습니다. 인도네시아가 외국에서 전투기 엔진 및 레이더, 부품 등을 도입하고 풍동 실험을 철저히 진행해 비행 성능을 검증하고 외국 기술진들의 자문을 통해 뼈를 깎는 노력을 반복한다면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만, KF-11 수준의 전투기는 결코 그런 정도의 중구난방식 개발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.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각 항전 장비들과 각종 무장을 통합시키고 호환되도록 만드는 체계 종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전자산업 및 IT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달한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도 매우 힘든 일이었고, 아직 개발 중인 분야도 적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. KF-11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T-50과 가장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 독자적인 체계 종합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카이 수석 엔지니어가 언급할 정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이 분야인데요. 우리 한국 연구진들도 T-50 골든 이글 훈련기를 처음 설계할 때 로키드 마틴에게서 설계도 번호부터 매기는 일부터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현대 과학기술의 정수로 꼽히는 것이 항공기의 개발인데, 독자적으로 한 번도 자체 항공기를 개발해 본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가 처음부터 4.5세대 전투기씩이나 되는 물건을 개발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미사일이나 전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어이없는 선언인 셈입니다. 그런 만큼 한국에 도움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타국의 전투기를 수입해 운용해야 할 상황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갑질 협상으로 카이와 한국 정부를 기만하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나토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폴란드와 KF-11 공동 개발을 진행해 유럽 전체의 KF-11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, KF-11 전투기를 더 저렴하고 성능 좋은 전투기로 다수 양산해 위기에 처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